안녕하세요. 피부심 심현철 원장입니다. 자, 이번 피부심의 심터뷰 시간에서는 지난번 안과에 이어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서만석 원장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만석입니다. 네. 제가 피부심 게시판에다가 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신다고 해서 주제를 조금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는데 여기 몇백 분이나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꼽아봤는데 사실 우울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2년, 3년 넘게 코로나를 지내오면서도 일반 사람들도 좀 많이 겪었고 또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우울감이랑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진짜 정신과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우울감이랑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좀 치료를 나 이제 진짜 정신과 가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우울증인지 알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가장 심플하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기능의 손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의 손상. 기능의 손상. 이 얘기를 좀 풀어서 하자면 심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우울감과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울병, 그렇죠. 병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기분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일정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울할 때도 있고 맞아요. 좋은 일 있으면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울증은 이제 기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기준 자체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기능의 손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능들은 이제 다양한 게 있어요.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 그다음에 우울감, 그다음에 기운 없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걸 봐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건망증 그런 것들로 좀 이게 치매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조차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건망증이 심해지게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의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의 저하가 이 병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제일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많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운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능의 손실이 같이 오면은 그때면 진짜로 한번 병원을 내원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의사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가 이분이 입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능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느냐 안 하냐를 보게 되고 그 다음은 약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보는 관점인데요. 이것도 물론 기능의 손상의 정도를 이제 저희 정신과 전문의들이 보통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기준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기분의 개선이 없거나 아니면 이 손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그러니까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또 의대생 때 왕족보가 또 우울증 항상 응급 상황이라고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너 열심히 운동해봐, 너 좀 기운나는 행동해봐 이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약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기분을 떠나서 이제 복합적인 다른 기능의 저하가 같이 오는지를 좀 보는 것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제 친구들 중에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우울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 손실도 보이네 라고 하면은 조금은 옆에서 조금 우리 가까이서 좀 관찰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종결을 하게 되잖아요. 치료가 이제 완료가 되면 치료 종결. 치료 종결을 할 때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주변에 꼭
본인처럼 네. 힘들 때, 왜냐면 이제 치료를 하면서 네. 저희 지식과 네. 저희 어떤 경험과 네. 이런 것들의 조언이 이제 쭉 쌓여서, 그쵸. 왜냐면 짧은 치료는 아니니까요. 그쵸, 보통은 그쵸.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그쵸.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널리 퍼뜨려서, 그쵸. 그리고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쵸. 뭐 저한테 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꼭 정신과 병원을 추천을 하고 또 치료를 받게 이끌어 달라라고 부탁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쵸. 구독자분들도 네. 주변에 그런 기능의 손상이 있거나 네. 그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조차 기능의 손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분을 올릴 수 있는 기능 자체도 떨어져 있는 그쵸. 그것도 기능의 손실로 봐야 거죠. 되겠네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그리고 사실 이제 참 애매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기분이라는 게 네. 이제 마음의 증상과 징후다 보니까 네.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와의 면담 아니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는 환자분들 다 약을 쓰거나 다 치료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이 정도면 좀 기다려 봅시다.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제 안정제나 뭐 간단한 약물 치료나 아니면 면담만 한번 끌어가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일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가면 약 주는 거 아니야? 그쵸. 가면은 뭐 입원시키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실제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위험한 약도 아니고요. 그래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쵸.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지의 평가도 그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방문을 어려워하지 마셔라. 네.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엔 실제로 이제 정신과 가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막 되게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인식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이 우울증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울증을 이제 벗어나는 방법, 뭐 병원에 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좀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 우울감이 들거나 그러면 수면에 적당하게 취해요. 네. 이게 제 옛날부터의 제 노하우인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감이 들면 그냥 적당한 수면에 취하는 게 너무 길진 않게, 이런 저만의 좀 노하우가 있는데 원장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심 원장님이 하시는 방법은 매우 잘하시는 거라고 그런가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잘 자고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잘 자고 잘 먹는 거, 네. 뭐 우열을 가릴 수 없게. 그래서 잘 자고 잘 먹는 게 정신건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잘 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정신과 질환이 생기게 되면 불면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도 기능의 손상. 그렇죠. 그리고 잘 못 먹게 되거나 네. 아니면 너무 폭식을 네.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식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먹고 잘 자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네. 그거를 돌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근데 잘 자는 거에 네. 플러스 네.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네. 지금도 저녁인데 네. 우리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신체에는 시계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네, 뭐 배꼽시계라고 표현하는 이 시기적인 시계도 있을 그쵸. 것이고 수면 관련된 시계들이 내장이 그쵸.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 뭐 문명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해가 지면 빛이 없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신체 시계들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침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밝은 빛을 보는 것 자체도 많은 이제 우울감을 개선시키는 우울증 치료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누구나. 맞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어떻게 방출하느냐. 그렇죠.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스트레스 해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데, 지금 이제 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생체 리듬에 벗어나지 않게, 남들 깨있을 때 밝은 빛 보면서 깨있고, 남들 잘 때는 뭐 일부러라도 뭐 우울감 때문에 뭐 좀 더 늦게 밤을 샌다거나 이러지 말고 남들처럼 잘 자고,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스트레스의 해소법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운동을 하려고 해도 기운이 없거나 그렇죠.
에너지가 없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어느 정도 올라오면 활동을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심 원장님이 얘기했던 잘 자는 거 그리고 활동하는 거 네. 운동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아, 좋은. 운동을 많이 하시면 자연적으로 신체적인 에너지도 올라가고 몸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요.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에너지를 자꾸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안에서 나쁜 에너지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것도 좋은 걸로 만들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안에서 있는 것도 좋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명상을 통해서 뭐 이런 잡념들을 비워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구독자분이 해주셨던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우울증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네. 그걸 주변에 이렇게 자꾸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자기 혼자 좀 극복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네. 좀 있는 게 나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결론 내리기도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네. 저도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 스스로도 네. 뭐 면담 치료도 했었고 약을 먹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알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알린다는 게 네. 되게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남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아, 그렇죠. 그런 우려를 그렇죠, 그렇죠. 환자분들 스스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전한 사람한테는 알리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한 범위는 네. 일단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정말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이 나의 마음을 정말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스트레스의 해소 네. 그런 것들도 말로 통해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저는 치료의 어떤 방패들, 우리 나쁜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를 세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못 보는 것들이 나와 가까운, 나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예전과 다른 모습들을 남들이 지적을 해줄 수가 있고 걱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사실은 이제 숨겨서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네. 뭐 혼자 따로 산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가족들은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하면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열심히 오시면 되죠.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랑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환자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가끔 고민거리나 조금 뭐 우울감이 있거나 진짜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을 때 막 이렇게 주변 여러 사람한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그런 것이 결국은 저에게 또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꼭 이제 인생에서 조언 삼고 싶은 보통은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그런 분들 한두 분 네. 정도한테만 딱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되면 삶의 조언에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벤틸레이션, 환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맞습니다. 많아요. 네. 네. 벤틸레이션 자체, 환기시키는 것 자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창구죠. 그래서 그 창구들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우울한 상황이 생겨도 병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많은 창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현대인들이 이런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맞아요. 병원을 찾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친구와의 문제, 뭐 연인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스트레스들이 현대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게 결국엔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질문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신과 하면 사실은 뭐 우울, 뭐 불안, 강박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번외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2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로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불안감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자는 게 결국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셨어요. 거의 한 뭐 100분 가까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도파민, 뭐 엔돌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신과의 질환의 모델을 설명할 때 네. 이제 모노아민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세로토닌, 네.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이제 우울증을 유발하고 많은 질환들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 치료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호르몬과 비슷한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몇 개 없는 줄 알았어요.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을 하고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신경과 정신에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 밝혀진 뭐 BDNF나 뭐 예전에는 그 산과 영역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롭게 역할들이 밝혀지고 있고. 네. PDNF인가요? BDNF. 아, BDNF. 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신경 그리고 정신은 보통 뇌에서 지배를 하잖아요. 네. 뇌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세포들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의 불균형이 오거든요. 그 불균형이 지금 질문해줬던 행복 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생물학적인 접근이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면 네. 당연히 우리 몸에는 행복 호르몬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런 우울감을 잘 극복을 하고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활용하면서 나의 행복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환의 이 근원은 현재에 있지 않아요, 보통.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그렇죠. 과거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한 생각들 그렇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걱정, 불안 이런 네. 것들에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게 네. 행복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고 행복 호르몬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결국 지금 행복하려고 사실 열심히 사는 거지. 그쵸. 나중에 네. 뭐 앨범 보면서 이때 행복했었지. 뭐 추억에 잠기긴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지만 당연히 생물학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전처럼 무슨 뭐 도파민 딱 이런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호르몬들, 뭐 다양한 물질들이 이 행복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생물학적으로 이 수치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우울한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호르몬들을 잘 어떻게 보면 챙길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인간도 사실 동물이잖아요. 그쵸. 동물은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동물들도 뭐 네. 갑자기 다가가면 놀라서 도망간다거나 그래서 위험을 피하는 거는 네. 우리 사람도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나쁜 기억은 엄청 잘 새겨집니다. 네. 그쵸. 근데 행복한 기억, 네. 좋은 기억들은 네. 약해요. 어... 우리 뇌에 새겨지는 강도가 약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네. 불행한 상태가 되면 네. 좋은 일이 옆에서 일어나도 그걸 놓칠 수밖에 없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항상 생겨요. 근데 맞아요. 좋은 일을 생기는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좋은 일이 아무리 생겨도 그걸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쉬워요, 이렇게 짧은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기억이 남는데 계속 그쵸. 주변에 그때 챙겨주는 좋은 사람들은 맞아요. 좀 기억을 네. 못해요. 예, 그게 문제가 있죠. 이게 네. 이제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쁜 거를 잘 새겨 놓습니다. 왜냐면 그걸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지적 능력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것들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이 참 아쉽지 않나. 그래서 행복한 일, 좋은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 호르몬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신과 전문의 서만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우울증 그리고 행복 호르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불안,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이 불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서만석 선생님을 모시고 2편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